활동하고 있는 신전대협의 이범석 공동의장으로부터 마지막 토론 내용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방송법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발표할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입니다. 그 권력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인사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현행 지배 구조에서 민주당 측 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게 훨씬 유리한 쪽으로 이 인사권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의 방송법의 구체적인 어떠한 문제점은 앞서 말씀하신 발표자분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이제 다들 이해가 잘 되셨을 텐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 민주당이 민주당 스스로 말을 했을 때도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소위 말해서 자충수를 두는 그런 지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점을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공영방송을 정치적인 종속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방송법 제안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정치적 종속성에서 벗어나 공적 책임을 위한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이게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으로는 정치적 종속성에서 영구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학회와 언론단체는 언론 노조와 행동을 같이 해왔으며 각 단체의 회원들이 중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구색만 맞추었을 뿐 언론 노조의 지배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버전 노동이사제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애완견이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학회 언론단체 이들이 이례적으로 이 애완견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이 노동이사제라는 거는 노동조합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노동이사제 중에서 사실 노조가 더 강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동이사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기업의 소유권을 갖게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느냐 혹은 중립적인 언론 단체를 표방함으로써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느냐, 이 양자택일 속에서 당연히 이들 단체는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중립성을 판단을 했을 때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아까 오정환 위원장님이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제시했던 것처럼 이들 단체의 일관성과 어떠한 행적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문제점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을 인정하는 전제를 민주당 측에서 밝혔는데, 이는 현재까지 공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에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선방이 이번에 MBC 제재가 무더기로 나왔었는데, 이런 것도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에 종속되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논리적 결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과정에서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방송법 개정안의 의의와 상충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논리가, 첫 번째가 민입니다.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겠다, 이것이고, 두 번째가 법대로입니다. 기존의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또 이를 통한 인사권은
선거를 통해 위임받게 된 권한입니다. 이는 곧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정당했을 때 말했었던 민의와 같은데요. 또 그것이 법으로서 보장되어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고수하는 것이 법대로일 것입니다. 결국 특별한 사건 없이 기존의 방송법을 정면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민의와 법치를 민주당 스스로 무너뜨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문정권 때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는 8월에 맞추어 이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권력을 가졌을 한 2, 3년 전쯤에 했으면 됐겠죠. 그래서 결국엔 민주당은 주장의 일관성을 버리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순을 택했습니다. 결국 명분과 논리는 얄팍한 수단에 불과한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이사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 증명 여부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인과관계를 제시해야 하며 정치적 성향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받아들일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모순투성이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 방송법 제도 개혁은 그 구조로 인해 대승적인 결단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례없는 국회의 갈등의 해소가 선행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존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이행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행 방송법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허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마법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없어도 오답은 있다는 말처럼 편파적인 방송법을 막고 공영방송의 책임과 역할을 완성할 인사에 집중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향한 첫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